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대 특검법 개정안 어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이 이를 번복 요청을 했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강경파 중심뿐만 아니라 지지층들도 굉장히 격앙됐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밤새 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들에서는 난리가 났고, 일단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일단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그런 태도를 강력하게 취하는 지도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수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아니면 한학자 총재 다 수사 대상자들이 뭔가 차일피일 뒤로 미루면서 수사를 자꾸 뒤로 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인들이 지금 나와서 해줘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런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 센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여론이 있었죠. 다만 지도부의 고심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원내 지도부가 최근에 대통령께서 어쨌든 너무 많이 가졌으니 조금 이렇게 내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약간 고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제 여론의 내부에서의 역풍을 맞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확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느냐, 과연 의지가 있는 거냐, 이거 내부에서부터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면 사실상 국정의 동력까지도 연계를 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합의를 하고 지금 하룻밤만 사이에 지금 파기를 요청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정말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그러한 국정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저작거리에서는 특정 유튜브가 정말 당을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민주당이 국정을 이끌어갈 집권 여당의 모습이 맞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검법과 관련해서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본다면 첫 번째는 이미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단 접견으로 인해서 공정성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도 전현희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사가 바뀌면은 안 할 수도 있다. 네. 그 논리는 민주당의 논리가 정말 특정 판사를 기피하는 전략으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두겠다는 거지, 정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건을 엄정하게 보고 정말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정성을 잃은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민주당이 자꾸 국민의힘을 집단적으로 일반화의 오류를 보면서 매도하면서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그 세력에 동조한 그런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옹호하고 찬성한 적이 없어요. 잘못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이 투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민주당의 또 여당의 대표가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 전체가 어떻게 비상계엄을 조직적으로 옹호하고 지원을 했겠습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개별 의원들에 대해서 이미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표결이 되는데 당론으로 반대한다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개인 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옹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정말 대통령의 말씀처럼 협치의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집권 여당이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제발 일반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리 강성 지지층이 특검법에 대해서 합의한 것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이 우선인 거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협치는 더더욱 요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뜻과는 정말 다르게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수사기간 연장 내용만 추가적으로 바꿔서 상정이 될까요? 아니면은 원안 그대로 상정이 될까요? 원안 그대로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수사 기간이 늘어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인원도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 수사관 지금 다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아마도 어제 얘기했었던 것을
이제 바꾸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다는 것은 저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네.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을 잘못했으면 정확하게 100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법치주의의 근간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이거를 야 용서해주자, 빼주자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과거에 뭔가를 잘못했을 때 광화문 광장에 다 나와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로텐더홀 국회에서 본청 앞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그런 어떤 쇼라도, 사과 쇼라도 했었다는 점들을 좀 기억한다면 지금은 좀 의아해요. 오히려 지금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는 투로 계엄에 반대했다, 우리는 옹호당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보여지도록, 느껴지도록 뭔가 국회의원들 107명이 다 나와가지고 잘못했다, 죄송하다, 헌법 바깥으로 나가 있는데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다, 잘못한 사람들은 명확하게 처벌받게 하겠다, 이런 식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이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옹호하는 정당으로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경우도 그저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과하고 진솔하게 사과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분이 명시적으로 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민주당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수사와 수사 기간 연장 부분, 그리고 규모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서는 1차 논의를 한 것이고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강론이 많았고 어제 이 부분은 최종 합의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도 아직 없고 파기했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종 합의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어요. 말장난이죠. 합의를 했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협조하겠다, 그런 네.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쟁점이 됐던 수사기관과 관련해서는 자연스러운 연장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이고,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한 것처럼 기존의 수사기간을 한 번 더 150일이든 내년 명절까지든 이렇게 가는 그런 데 대해서는 합의를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다만 정말 필수 인력에 한해서 수사 규모를 늘리는 것도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강성 지지층의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파기를 하는 건데, 저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은 말장난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특검을 정말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특검은 이미 상당 부분 다 입증이 됐어요. 이제 남은 부분은 내란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쓰는 용어에서 그 정범과 종범 그리고 종사자, 이 세 가지를 구분했을 때 네. 종사자는 이미 다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정범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럼 종범에 관해서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선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하나의 축이 외환과 관련해서 네. 아직까지 미진한 수사, 그 부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지금 진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미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에 대해서 다 인정했잖아요.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정말 수사기관과 관련해서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은 김건희 특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해서 한학자 총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이런 말장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솔되게 정말 접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파기가 아니라면은 어저께 합의한 것을 다시 지지층을 설득해서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조직법이 여야 합의로 협치해서 통과되는 것이 더 박수받을 일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왔고 그런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논의를 해왔는데 어제 이 부분이 합의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오늘 오후에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저 질문이 오늘 10시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네. 대통령에게도 향할 겁니다. 그럼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국회를 존중한다는 방식으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잠깐이라도 비추실 건지 이런 것들이 결국 대통령의 부담으로 가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제 했던 합의는 일정 부분 대통령께서 어쨌든 여야 대표의 두 손을 맞잡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협치할 건 협치해 나가자. 이제 네. 그런 기조 속에서 원내대표단이 그런 고민들을 이번에 실행에 옮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측면의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어찌됐건 100km의 속도로 달리다가 뭐 예를 들면 지지층 입장에서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80km, 70km로 줄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들면 원내 지도부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깎여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지점에서의 고민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도 잠시 뒤에 이제 10시면 시작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쏟아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이미 정해진 질문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외에는 추첨을 통해서 자유로운 질문을 한다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오히려 대통령 취임 100일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리고 현재의 경제 현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특검법 합의 파기가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대통령이 중재를 해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야적 민생협의체를 꾸려나가겠다 그랬는데 이러한 합의 파기가 정말 실제 된다면 네. 대통령이 중재한 여야적 민생협의체도 발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오늘 집중이 쏟아질 것 같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지 공개적으로 하실 수는 또 없을 거예요. 그런 네.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그립보다 민주당의 그립이 세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재한 그러한 여야적 민생 합의체의 출발도 못했는데 여야 특검법 합의를 파기한다? 그것은 민주당의 그립이 세다는 게 정말 드러난 거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의 그립이 대통령보다 세다. 이른바 그 정청래 대표의 여의도 대통령 얘기는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글쎄요, 뭐 저런 갈라치기에 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이 있는 것이고 여당 대표는 여당 이 대표로서의 길이 있는 거죠. 다만 지난 3년 동안 어떠한 물을 엎질러 놨었는가 이제 이것을 사실은 수습하는 100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이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어떤 핑퐁 뭐 이런 게임이 전혀 아닙니다. 서로 윈윈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여러 분야에서 문제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뭐 교육계는 뭐 리박스쿨이 어떻게 했다는 등 그다음에 외교 안보 분야에서 통상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노정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그 엎질러진 물을 수습하는 그런 기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또 해나갈 것인지 오늘도 아마 그 포부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뭐 어쨌든 초유의 역사상 초유의 어떤 계엄 사태나 탄핵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정치의 복원이라는 게 정말 더디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협치하려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국민들께서 좀 높게 평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협치를 언급을 했어요. 그 직전 날 정청래 대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단어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뭐 이게 뭐라 그랬죠? 그 혼용무도라는 말을 썼어요.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악담을 좀 퍼부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오히려 국민들께서 그 단어를 들으셨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 3년을 돌이켜 보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퇴근이나 이런 것들 대단히 불성실하게 했고요. 뭐 술에 취해 있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그것들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운영됐었는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기행에 대해서 과연 바로잡을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여당이라고 했었던 국민의힘 이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 아름아름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역사상 이런 초유의 이 잘못을 만들어내게 됐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들을 할 때는 적어도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좀 생각해보고 말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봤더니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체적으로는 A 학점을 줬고요. 외교 분야는 만점을 줬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평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한 뒤에 물론 평가를 우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 그랬고 비상경제 TF를 발족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관련 인사를 했고 그리고 민생 현장을 찾아다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어요. 그 얘기는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상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날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더 센 상법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재계가 그렇게 반대하는 소액주주의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회를 늘리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노란봉투법은 어떻습니까? 노사 균형을 맞추는 건 좋지만 지금은 결과적으로 노조의 균형이 더 올라가가지고 노조 우위의 시대가 왔어요. 그래 법이 시행되기 도 전인데 벌써 파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과연 이 부분이 정말 기업들이나 민생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 부분은 대통령이 정말 동의를 한 것인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그립이 세고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의 그립이 세기 때문에 대통령이 따라간 것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네. 한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잘한 거는 잘한 거예요. 하지만 역대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공식적인 프로토콜이 다 깨졌잖아요. 그 얘기는 공동 성명도 없었고 공동 합의문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forever 협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말 비자 문제로 한국인들이 구금되는 사태까지 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현 장관이 미국에 가서 장관 회담을 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자 문제 그게 발단의 시작인데 정말 코트를 어떻게 받는 건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한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정말 시험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100일까지는 준비 기간이었다면 오늘 계기로 미래 청사진을 더 보여주겠지만 지금처럼 이러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대통령은 자꾸 A를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계속 B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B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진정성도 이제는 의심을 받겠죠. 그래서 진정한 시험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당과의 관계에서 조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어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제 연설 중에 이제 노상훈 수첩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게 성공을 했다면은 이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우원식 의장도 이거 사실이면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내란 특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죠. 하나는 그 메시지가 갖는 이 파급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한 사람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한 사람이 원내 대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비대위원장으로 이 야당을 이끌었던 그런 무게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저렇게 가벼운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저 메시지의 함의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 정치적 상대파들을 완전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그 시도들이 내란의 밤에 일어났었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계속해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실이 그냥 머리 속에서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다 들어버렸잖아요. 그러면 헌법 바깥에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지 않겠다. 이게 빗장을 치는 오히려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인데 네.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까? 국회 운영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도대체 헌법을 같이 이렇게 신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 전부 의문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어떤 눈초리도 좀 확인하시고 단순히 여당에서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들이 아마 약한 골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가 벌이는 논개 작전에 국민의힘이 다 휩쓸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히 정리하고 이제 국민의 보편적 상식 안으로 좀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정치 투쟁을 좀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클 텐데 네.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의원직 제명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송원석 원내대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송원석 원내대표의 말이 사실이다 이렇게 밝혀진다면 본인이 입장을 밝히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옹호한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봐야 되겠어요. 그 얘기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런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생각인지 그런 여부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밝혀야 되겠지만 네. 중요한 것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들었을 때 정청래 대표의 그러한 야당 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 중재한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양보하고 협치를 하자 했는데 그 다음 날 대표 연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헌 정당 해산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듣는 우리 일반 국민들도 정말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과 180도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반대급부로 나왔는 건지 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고 그러다 네. 보니 국민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은 앞으로 국회에서 정말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려면은 정말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정기국회는 대한민국의 결산을 넘어서서 예산을 수립하는 그러한 자리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년도 2026년도 이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국정을 펼칠지 야당도 한 축이고 여당도 한 축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정말 이 문제는 빠르게 수습하는 게 맞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지지 말고 빠르게 물밑에서라도 정치가 살아있고 전쟁 중에도 협상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걸 가지고 정치 쟁점화시키고 정말 계속 끌고 간다면 국민들은 더 피로감만 느낄 거예요. 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특검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이제 표결이 진행이 될 전망인데 어쨌든 의석상으로는 민주당이 과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가결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서 또 그 출석한 사람들 중에 과반만 찬성하면 바로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더 기대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스스로들의 불체포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고 특히나 권성동 의원이 그것들을 또 주도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했던 약속도 있고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 본회의장에 들어올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설왕설래된 얘기들이 있지만 네. 저는 실제로 다 들어와가지고 찬성표 던져야 국민들 앞에 제대로 된 어떤 입장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뇌물을 지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떤 브로커 형태로 해가지고 무슨 정책이나 입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왔다는 어떤 의혹까지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명시적인 증거들이 나왔고 또 본인 스스로가 그런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정황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만약에 감싸게 되면 실제로 대선 국면에서 있었던 뇌물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에도 만약에 활용됐다. 그리고 네. 선거 과정에서 이것이 활용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런 의혹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저는 상당 부분의 어떤 의원들이 참여해서 네. 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당이 이 부분을 존중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많던데 이 탈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게 무기명 투표고 이제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장동혁 대표도 당론이 없다 그랬고요. 그리고 박승훈 수석 대변인도 권성동 의원의 불체포 특권 그걸 내려놓겠다는 것을 당이 존중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면 의원들 개개인의 투표에 대한 부담은 들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민의힘이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옹호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존중돼야 되지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 스스로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겠다 했는 만큼 네. 의원들은 부담 없이 투표할 것이고 그리고 그 판단이 각자의 존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탈표도 상당히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또한 존중받아야 되는 거고요. 물론 언론은 몇 표가 이탈됐느냐가 관심이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권성동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뿐만 아니라 여야를 망라해서 모든 의원들이 앞으로도 이런 비리 문제나 이런 게 있다면 네. 모두가 이걸 뒤따를 그러한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언급한 패널 인증제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떠도는 이 미인증 패널 명단을 보니까 친한계도 있고요. 당에 그동안 좀 쓴소리를 해봤던 인물들이던데 당사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죠.
당사자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네. 전임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김용태 위원장조차도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당내 소장파라고 하는 그런 소수 초선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 당이 그간에 민주당을 향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저희가 거둬들이는 거거든요. 뭐냐면은 민주당을 저희가 향해서 얘기했을 때 정당은 민주주의다. 그렇다면 당내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성의 원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 다양성의 원리를 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의 보도 지침 아니냐, 네. 재갈 물리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맞지가 않다. 물론 민주당이 지향하는 그런 패널들이 일관된 기조,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당이 만약에 잘못되고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네. 거기에 대한 당내에 살아있는 비판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을 출장수라는 얘기를 그런 오명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장동혁 대표의 의중만 저는 살리면 된다고 봐요. 그 얘기는 당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그러한 패널들이 함께 가는 그런 방향성에서는 동의하지만 당이 잘못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비판적인 목소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패널 인정제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을 저도 드리고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민주당을 저희가 향해서 비난했을 때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저희 스스로 거둬들이면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저 미인증 패널인 이창근 위원장님과 지금 방송을 하고 그런가요? 있는 게 네. 좀 감회가 새로운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저는 민주주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전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체제에 적응을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들어서면 늘 이 언론 자유 지수 떨어지고 민주주의 지수 떨어지고 이런 것인데 사회적으로는 그렇고 정당 차원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내쫓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쪼그라지는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렇게 엄청난 뇌물을 받았는데도 조치가 없어요. 원래 제명 조치나 이런 것들 없어요. 아니면 출당 조치나 스스로 탈당하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도 아예 없고요. 그다음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물리적인 부분에 뭐 척결하겠다 이런 것에 공감하는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조가 그렇게 선 겁니다. 그러면 패널들 역시도 내란을 옹호하는 형태의 이 언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 속에서 지금 그렇지 않은 패널들은 쳐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그 일과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이 오늘 당무회의를 엽니다. 조국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돌고 돌아서 결국 조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결국 조국 혁신당은 조국 전 의원의 개인 정당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인데 이제는 혁신은 사라지고 조국 당만 남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잘못된 행태죠. 뭐냐면은 저희가 조국 전 의원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 얘기는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형량의 절반도 안 채운 사람을 사면시킨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무리한 사면 복권으로 인해서 그런 본인이 스스로 자숙하고 자성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본인이 오히려 더 광폭 행보를 하고 정치를 본격 재개했잖아요. 그런 모습은 사실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조국혁신당 내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행태를 보였습니까? 침묵했잖아요. 그러다가 밀려서 지도부가 사퇴를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조국 전 의원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정말 이제 지금이라도 저는 이런 행위를 멈춰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혁신당이 정말 소수 야당으로서 바로 쓰려면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임하겠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국혁신당은 결국 조국당이다. 하지만 조국 전 의원이 계속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점점 더 국민들한테 멀어지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겠어요. 네. 은욱은 상임고문도 어제 사퇴를 했고요. 이렇게 창당 멤버도 당을 떠나는 상황에서 이 비대위 체제가 과연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사면 때문에 이렇게 된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면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검찰의 폭거가 나름대로 과잉되게 했었던 측면을 좀 보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들이댈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광폭 행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만 나왔을 때 어쨌든 이 폭력 문제가 당내에서 일어났었고 당 지도부가 이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것은 조국 전 대표가 나왔으니 이것을 잘 수습해 주겠지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던 것인데 그거에 못 미쳤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대위를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비대위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결국엔 이 당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 결국 조국 전 대표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비대위원회는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그럼 지금부터 나와서 어쨌든 정면 돌파를 하고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재신임을 좀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